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.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기준이 좀 애매한 것들 물론 많이 있긴 한데요. 언어 관련된 내용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기도 하고, 예전에는 좀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문제가 학교폭력 신고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, 사실은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비속어의 수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까지는 학교폭력이 아닌지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언어폭력은 어떤 수준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어폭력이란 폭언, 욕설,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,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행위, 이렇게 조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당시에 말이 있었던 상황, 듣는 사람의 입장, 둘 사이의 어떤 평소의 관계 이렇게 따라서 좀 해석되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폭위 심의를 하다 보면 해당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위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인 모욕이 될 수 있는 말, 대부분 언어폭력이 인정되고는 있습니다. 일단 저희 상담 오는 학생들 중에 많이 좀 얘기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요새는 패드립, 상대 학생 부모님에 대해서 너네 부모님은 사무직도 아니잖아, 너는 아파트 아니고 빌라 살잖아,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또 때로는 이제 가족 중에서 장애가 있는 동생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좋지 않게 표현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또 다른 한편 많이 있는 게 외모 비하. 요새는 사실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도 많고, 또 성적인 비하, 성기에 관한 얘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.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본인이 없는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뭐 험담한 거를 뒤늦게 알게 되거나 특정 학생에 대해서 험담을 하다 보면 꼭 주도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해요. 또 그걸 방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, 피해를 입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학생들도 동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을 그 단체 대화방에 초대를 해놓고 대놓고 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,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격글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,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뭔가 글을 올리고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거도 명확하게 남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애매한 경우는 뭐 땡땡은 남학생 앞에만 가면 행동이 달라진다, 뭐 사생활이 문란하다, 뭐 친구들 요새 뭐 남미세, 여미세 이런 말들 많이 쓰던데, 그게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안 좋은 선입견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렇게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.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내지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 형사처벌 될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욕설,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미친 땡 뭐 이런 내용들도 공공연하게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때로는 내가 혼잣말로 했을 뿐인데 피해 학생이 우연히 듣는 경우는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A라는 학생에 대해서 욕설을 했고 A라는 학생만 들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공연성이 없다라고 보고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그 친구에 대해서 학교폭력은 또 해당할 수는 있어요. 학교폭력과 형사적으로 모욕죄, 명예훼손죄 판단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 관련돼서 A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B라는 친구, 그 다음 C라는 친구 이렇게 한두 명한테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데, 설령 한 명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. A 학생에 대한 얘기를 A 학생에게만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에 대한 험담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, B 학생 한 명한테만 했다 그러면 B 학생은 다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,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, 제가 주어 없이 저격글을 올렸는데 그런 것들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건 좀 사실 좀 애매해요. 피해자만 그 저격글을 보고 이건 나에 대한 얘기다 라고 알 수 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. 또 우리 친구들 초성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. 초성으로 쓰는 경우에는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학교폭력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. 온라인 게임 같은 데서 닉네임 언급하면서 욕하는 경우, 이제 남학생 막 게임하다가 화가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
욕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.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그다음에 성적인 비하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하면서 욕한다고 하면 충분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설령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욕설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오늘은 언어폭력 기준 그리고 모욕죄,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말 한마디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학생들도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